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 암살됐을 때 세계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다음이 더 시끄럽고 요란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왕실과 정치계는 그야말로 지진이나 쓰나미가 몰려온 것처럼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토의 죽음은 메이지 유신 이래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사소한 사실들까지도 호해와 기사로 날마다 신문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토가 그렇게 쉽게 죽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조직적이고 더 큰 배후가 있을 거라며 고종을 염두에 두고 국내와 연해주 모든 것을 추적했으며 러시아가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음모설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이런 예측은 모두 빗나가고 이번 거사는 안중근의 단독 행임이 밝혀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안중근에 대해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 이번에는 안중근이 사용한 십자총알을 트집잡아 안중근을 무도한 살인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총알에 십자홈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알을 쓰는 파렴치한 암살자가 아니면 단번에 그렇게 성공할 수 없었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편 거사 이후 카톨릭 쪽 사람들은 총알이 십자인 것은 카톨릭 신자인 안중근이 일부러 총알에 십자가를 새겼고 이런 것으로 보아 안중근의 거사는 성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톨릭계에서는 십자총알을 조국을 위해 계획한 거룩한 순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아전인수와 희망과 낭설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총알 머리 부분에 십자호음을 새긴 탄알을 덤덤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탄알은 인도 공업지대 덤덤지방 조병창에서 생산된 탄알입니다. 덤덤탄은 일반 탄알과 달리 총알 탄두 부분에 구멍이나 흠집이 나 있고 이렇게 처리하면 목표물에 명중하는 순간 총알이 벌어지거나 찢어져서 파괴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머시룸 효과라고 하는데 탄환이 인체에 박히는 순간 앞부분이 파열하면서 납조각을 몸 이곳저곳에 퍼지게 하기 때문에 살상력이 커서 1899년 헤이그 협약에 의해 그 후로는 사용 금지가 된 총알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총과 총알을 샀을 때는 이미 이 덤덤탄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시베리아의 군인들이나 사냥꾼들은 총탄에다 줄칼로 일부러 흠집을 내서 사용했기에 연해주에서는 거의 모든 총알에 십자형을 낸 상태로 팔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권총들은 살상력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측은 안중근을 무지막지한 살인범, 일부러 총알에 십자형 홈을 파면서 오랫동안 살인을 준비한 무례배로 몰아가기 위해 십자 탄알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안중근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탄알에 상처를 낸 적이 없다. 탄두에 십자형이 새겨져 있는 것은 내가 특별히 만든 것이 아니다. 블라디보스톡 부근에서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다. 나의 탄환은 모두 끝에 홈이 나 있다. 특별히 상처를 크게 할 목적은 아니다. 나는 홈이 나 있는 탄환을 샀다. 나는 윤치종에게 총과 홈이 나 있는 탄환을 샀다. 어느 것이 강력한지를 몰랐던 것이지만 처음부터 모두 십자형 새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또 그것을 우덕선에게도 나눠준 것이다. 안중근이 썼던 이 총알의 실물은 현재 한 개가 일본 헌정기념관에 있습니다. 당시 거사에 사용된 안중근의 총 약실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거사 중 이토와 동행했던 자들에게 쏘았으나 빗맞은 4발은 찾지 못했고 이토를 명중시켰던 3발은 이토의 가슴을 파고들어 아직도 이토의 목숨을 붙들고 무덤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 극우들이 음모설을 확인하려면 바로 이토의 무덤을 파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사에 사용됐던 안중근의 강철제 총 브라우닝 M1900 총번호 262-336은 재판이 끝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진정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독립운동의 상징 같은 이 권총을 찾기 위해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중국과 일본을 뒤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관련 기관과 이토의 기념관 등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 유력 장소가 일본 외무성이었는데 그것은 안중근의 재판을 법무성이 아니라 외무성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사령관에서는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추적자들은 법무성이나 국회, 헌정자료실 등도 접근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설과 소문도 난무했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 분실됐다느니, 누가 사서 숨겼다느니, 극우파가 여순 재판소의 관리로부터 빼돌렸다느니 하는 것들입니다.
안중근의 권총은 당연히 범행 증거품이었기에 그것도 압수품 제1호였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재판부에 계속 유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여순의 고등검찰청이나 동국의 사법성에 재판 기록물과 함께 특별 압수품으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분석 속에서 저는 다른 추적자들과 달리 오로지 재판부의 당시 동향에 대해서만 의심을 하면서 아직도 원본을 못 찾은 안흥칠 역사와 동양평화론 등 당시 재판 기록과 압수품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여 년 전 저는 놀랍게도 전혀 다른 곳에서 달리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듯한 절묘한 곳에 안중근의 총이 보관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확인한 후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 전문가와 저희 팀은 동경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유서 깊은 도시 가마쿠라시를 향했습니다. 가마쿠라시는 첫 사무라이 세상을 열었던 최초의 막부 시대가 시작된 곳입니다. 즉 가마쿠라 막부가 탄생했던 곳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무척 더웠던 날로 기억됩니다. 한눈에 딱 보아도 그 동네는 격조 높은 사람들, 어느 정도 경제적 토대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결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특수층들만 살고 있는 듯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조그마한 언덕길을 땀을 흘리며 올라가자 삼나무와 정원수로 잘 가꿔진 저택이 나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첫째 아들의 후손집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토가 죽었을 때 일본 황실 혼례품을 구입하기 위해 유럽에 파견되어 있다가 급히 소환되어 가까스로 장례식에 참여했던 맞상주입니다. 우리 방문객들은 어딘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러나 모든 예의를 갖춘 집사를 따라 조심히 정문을 지나 크고 깊숙한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지나고 곱게 늙은 노인이 일본 전통 복장 차림으로 느릿느릿 나와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우리의 선물을 받은 다음 한참 동안 방문자들의 모든 명함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노인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인 것은 분명했으나 몇째 아들인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통차와 다과가 나오자 비로소 함께 간 일본인 전문가가 우리의 방문 목적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노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사무라이 시대의 전통과 습관, 예우에 대한 설명이 전문가와 노인 사이에서 오가고 잠시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간 방문객들 사이에는 의문과 실망으로 어색한 기운이 한참 흘러갔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챈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그 물건들을 꼭 보고 싶다. 이제는 한일 관계상 이 총이 양국의 역사적 화해를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일본 전문가를 돌아보면서 이 총을 찾게 되면 꼭 연락할 테니 가끔 전화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방문객들은 그렇게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명절 때나 계기가 될 만할 때 일본 전문가는 저의 부탁으로 그 노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늘 한일 관계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바로 가마쿠라 경찰서에 가서 혹시 이토 히로부미 집안에서 도검 총포 보관 신고를 마쳤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는 이 확인 작업으로 혹시 그 노인이 심사를 거스를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존재 가능성과 보존에 대한 의문만 푼 채 안중근의 총 브라우닝 262336의 실물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할 당시의 현장 필름과 마찬가지로 안중근의 총은 이토 집안에 아직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 이토 분기치가 1939년 10월 16일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 30주년 기념
방문사 위령제에 참가해서 안중근의 아들 안중생으로부터 사죄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의 여러 사진들을 건네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토 히로코니 집에 전리품처럼 전달되었던 그 사진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하고 순국한 지 어언 115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찾지 못한 유해와 함께 안중근의 권총도 고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후손 노인의 말대로 그 권총이 녹아 철덩어리가 돼버렸다 손치더라도 이토의 가슴을 겨눴던 안유군의 맥박에 스며있을 방화사의 흔적만이라도 되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의 총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당시 세계 정세를 규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편한 한일 관계 시작의 원형이며 두 나라의 맺힌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총의 환국을 위해 계속 추적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최소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